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하는 거는, 자, 삼각함수의 각끼리 이렇게 더하거나 뺐을 때 이거를 하나의 공식처럼 정리하는 거야. 그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해서 이거를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분배가 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를 삼각함수 관련 정리로 한번 증명을 해보면 그 책 바로 밑에 봐봐. 밑에 보면 개념 플러스라고 있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관한 증명이라고 해서 쫙 나와. 아주 아름답게.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거를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구구단처럼 정해진 결과야. 자, 그래서 얘를 기본 공식처럼 암기를 한다. 원리가 궁금하면 밑에 개념 플러스를 쭉 읽어보면 되고, 자,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순서 잘 지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와 같다라는 거야. 물론 빼기면 가운데 부호만 달라. 그러므로 위에 거 하나만 암기하면 되겠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한다. 그 다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마 신신이라고 기억해.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마 신신. 각이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알겠지? 물론 마이너스 때는 가운데 부호만 플러스로 바뀐다.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코 코사,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마 신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분모부터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무조건 탄젠트는 알파 베타 순서야. 그래서 1마 타 플러스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에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 타 푸 타라고. 그럼 마이너스 때는 부만 반대야. 그래서 요 세 개만 외우면 나머지 밑에 거는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자, 요 세 개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빨리 암기를 한다. 거기에다가 일명 배각 공식이라고 해서, 만약 내가 베타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는 사인 2알파라고 써지겠지? 얘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와 같은 말인 거니까 결국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라고 써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라면 베타 자리에 알파를 넣은 거니까는 코코마 신신인데 둘 다 알파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라고 쓸 수 있다. 탄젠트 베타 자리에 알파를 넣으면 마찬가지. 탄젠트 2알파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니까는 탄젠트 제곱 알파라고 쓰고,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니까는 2 탄젠트 알파라고 써지겠지. 그래서 이거를 배각 공식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같이 암기를 해놔야 돼. 자, 이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관한 기본 증명이야. 자, 우선 얘를 암기하고 다음 문제로 들어가야 된다. 암기. 자, 이렇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공식 꼭 암기야. 자, 암기했다는 전제하에 밑에 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사인 105도를 구하시오. 여기는 뭐 90 곱하기 1 더하기 15도라고 해서 15도는 구할 수가 없는 각이야. 따라서 그럼 105도를 60 더하기 45도라고 바꿔봐. 즉 내가 값을 구할 수 있는 각도로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사인 60 코사인 45 더하기 코사인 60 사인 45도로 바꿔도 된다는 거지. 그런데 각각은 아는 값들인 거니까는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야 라고 나온다, 그 뜻인 거지. 그러면 코사인 75도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각이거든. 일단 여기를 40 더하기 35, 뭐 30 더하기 45 순서 상관없어. 자, 이렇게 바꿔온다면, 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코마 신신이라고 해서 그대로 넣고 계산하면 되겠지?
탄젠트도 마찬가지인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각도를 구할 수 있는 각 30, 45, 60 이런 것들의 합차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야. 알겠죠? 자, 그러면 넘겨보겠습니다. 자, 필수 유형 1번 보자. 1사분면의 각 알파, 베타에 대해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주어졌을 때 다음 것들을 구해봐인 거지? 그러면은 사인 알파가 주어지는 순간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여기를 알파라고 쓴 다음에 2분의 1은 얘기는 빗변이 2, 높이가 1, 그럼 밑변이 이런 직각삼각형이구나. 따라서 1사분면이면 전부 다 플러스인 거고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알파는 루트 3분의 1이라고 바로 확정이 되겠지? 같은 원리로 코사인 베타가 5분의 4야? 그럼 그냥 하나 그려. 직각삼각형 아무거나. 여기를 베타라고 쓰고 코사인이 5분의 4면 빗변분의 밑변. 그럼 당연히 높이는 3일 거니까 자, 1사분면이면 전부 다 플러스겠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그럼 사인 알파 자리에 5분의 3을 탄젠트 알파 자리에 4분의 3을 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이것들을 다 구했으면 대입이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공식 써놓고 일일이 넣어서 계산하라는 거지.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에 집어 넣어주라는 거고,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마 타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1마 타푸타라고 해서 쓰고 다 대입하면 되겠지. 이렇게 기본적인 어느 한 각이 주어지면 나머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차피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두 세트까지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됐죠? 그래서 공식 덧셈 정리에 대한 확인 문제가 되는 거야. 공식 숙달시켜야 돼. 자, 다음 2번. 그러면은 다음 공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바로 백악공식인 거거든. 자, 아까 이래서 코사인 2알파를 구하고 싶으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을 때 요 베타 자리에 알파를 다시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코코마 신신이어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라고 쓸 수가 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코사인 2알파거든. 자,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지? 따라서 내가 요 사인 제곱 알파 자리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를 만약에 넣어준다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코사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2배의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사인을 없애면서 코사인으로 통일해버린다. 그럼 얘가 나오겠지. 또는 여기서 요 코사인 알파 자리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를 넣어준다면 1 빼기 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는 결과적으로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알파야 라고 써지겠지? 이런 식으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통일할 수도 있고 사인으로 통일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원래 코사인 2알파 백악 공식인 거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를 1을 넘겨. 그럼 코사인 2알파에 더하기 1이겠지? 이거를 2로 나눠주면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겠지. 그럼 각도가 봐요. 여기는 알파인데 여기는 2알파지?
됐어요? 자, 이걸 가지고 만드는 공식이 여기야. 무슨 뜻? 2분의 알파와 알파의 관계라는 걸, 이걸 원래는 반각 공식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됐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변형을 해서 증명할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필요한 거는 나중에 만들어 쓰면 되니까 기본적인 덧셈 정리만 확실하게, 그리고 자주 나오는 백악 공식까지는 기억을 해두자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어차피 나중에 반각 공식도 결과적으로 외우긴 외워야 돼. 그래서 한번 써주긴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사인부터 가볼까? 사인 제곱 알파야 라고 한다면, 자,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야. 그럼 나는 절반을 가지고 2배를 찾는 거지?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2배 차이나. 그럼 이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얘를 반각 공식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와 같아요 라고 써주는 거지. 그럼 코사인 제곱, 여기 항상 제곱이야. 왜? 여기에서 공식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 알파는 2분의 가운데 부호만 플러스야. 마찬가지 얘도 여기와 여기가 2배 차이 난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탄젠트 제곱 알파라는 거는,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여기를 이렇게 분수라고 분다면은 이 약분돼서 1 더하기 코사인 2알파 분의 1 빼기 코사인 2알파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뭐 자주 나오진 않아. 대신 요 위에 있는 두 개는 그래도 기억해 둔다. 나중에 응용 문제 가려면 풀어야 돼. 이거를 백악공식, 반각공식이라고 해. 알았죠? 자,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엔 직선이 이루는 각이야. 근데 이 개념이 떠올라야겠지. 자, 좌표 평면에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야 라고 표시할 수 있지.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인 거니까. 따라서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바로 탄젠트 세타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얘를 가지고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가 시험에 늘상 나오는 문제야. 별표 3개 쳐놓고 시작한다. 자, 두 직선, 하나는 이거와 하나는 얘인데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그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해봐 라고 했어. 그럼 대충 개형만 그려볼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차피 마이너스 1은 좀 지나겠지? 그리고 기울기가 이렇게 2분의 1인 직선이야. 그리고 2x 빼기 1은 같은 점을 지나지만 가파르게 올라가겠지. 자, 이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여기를 말한다는 거 알겠어?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세타 값을 구해봐 그 뜻이야. 그런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기울기 때문에 내가 편의상, 자, 여기를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봐. 그러면 요 큰 각을 알파라고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인 각을 베타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요 직선에 대해서, 자, 탄젠트 알파가 기울기 2, 탄젠트 베타가 두 번째 직선 기울기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기울기니까 탄젠트 세타 값이. 그러면은 내가 찾는 세타라는 게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내가 찾는 세타인 거 알겠지? 그럼 자,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 세타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의미하는 거고, 이런 상하함수의 덧셈 정리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야 라고 둘 수 있겠지? 근데 탄젠트 알파가 2, 베타가 2분의 1, 2 빼기 2분의 1이라고 대입하면 나오겠지? 라고 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에 대한 탄젠트 값 구하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덧셈 정리가. 알겠죠? 3번 별표 꼭 쳐놔. 자, 라스트 4번 덧셈 정리에서. 자, 그렇다면 이런 덧셈 정리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는 3,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B와 C 위에 어떤 점 D를 잡았더니 2, 3이 나온 거지? 각 CAT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얼마니? 자, 이거 이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거 알겠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 큰 놈을 알파라고 놓고 작은 놈을 베타라고 놔. 그럼 결국 알파 빼기 베타가 세타인 거 알겠지? 자, 그러면은 알파에 대해서 탄젠트 알파라는 거는 이런 큰 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니까 3분의 5라고 볼 수 있고, 탄젠트 베타라는 거는 요 작은 삼각형의 밑변분 높이니까는 3분의 2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럼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세타라는 게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기 때문에 탄젠트 공식으로 써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온다, 이 공식이.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상하함수 덧셈 정리인데, 덧셈 정리는 공식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해. 나머지는 다 계산 확인인 것 뿐인 거니까. 알았죠? 꼭 암기.